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 첫날 해총 스님과 원행 스님, 정우 스님이 입후보했습니다. 차기 총무원장의 최우선 덕목으로 높은 도덕성과 수행력이 꼽혔습니다. 직지 심체 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가 우리 사회의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천태종이 댐 붕괴 사고가 발생한 라오스 이재민들을 돕는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차기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이 어제 시작돼 본격적인 선거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 입후보한 전 포교원장 해총 스님과 중앙종회 의장 원행 스님, 전 총무부장 정우 스님의 수행 이력을 살펴봤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전 조계종 포교원장 해총 스님과 종회 의장 원행 스님, 전 총무부장 정우 스님이 차기 총무원장 선거에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인 어제 추첨을 실시한 결과 기호 1번은 해총 스님, 기호 2번은 원행 스님, 기호 3번은 정우 스님으로 정해졌습니다. 세 스님은 모두 대리인을 통해 후보자 접수를 마쳤습니다. 해총 스님과 원행 스님은 현재 각각 인도와 일본 성지순례 중이며 정우 스님은 통도사 서울포교당인 구룡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호 1번 해총 스님은 지난 1956년 자운 스님을 개사로 3위기를 받았고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해총 스님은 제5대 포교원장과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장을 지냈고 현재 서울 대각사 회주와 부산 감로사 주지를 맡고 있습니다. 기호 2번 원행 스님은 1973년 월주 스님에게서 3위기를 받았고 중앙승가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원행 스님은 중앙승가대 총장과 17교구본사인 김제 금산사 주지를 역임하고 현재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호 3번 정우 스님은 1968년 홍법 스님을 은사로 3위기를 수지하고 해인사 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했습니다. 정우 스님은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와 제3대 군종특별교구장을 지냈고 현재 강남 구룡사와 일산 열애사 회주를 맡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고 11일 후보자 자격심사를 합니다. 총무원장 선거인단은 현 중앙종회 의원 78명과 전국 24개 교구본사에서 선출한 240명을 합해 318명으로 구성됩니다. 총무원장 선거일은 오는 28일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실시됩니다. 설정 스님의 낙마로 조기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종단의 내부 갈등과 반목을 수습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종도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은 1994년 종단 개혁을 통해 총무원장 중심제에서 교구본사 중심제로 변모했습니다. 이전보다 총무원장의 권한은 크게 줄었지만 사회적 위상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오는 28일 36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장들은 차기 총무원장의 덕목으로 행정력보다 도덕성과 수행력을 먼저 꼽았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94년 종단개혁 이전 조계종 총무원장의 권한은 막강했고 그중 교구본사 주지의 인사권은 가장 큰 권한으로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종단개혁을 통해 교구본사 주지가 교구의 산중총회에서 선출됨에 따라 조계종은 총무원장 중심제에서 교구본사 중심제로 바뀌었습니다. 교구본사를 기반으로 중앙종회가 꾸려지고 종단이 운영되면서 총무원장 선거까지 실시되지만 총무원장의 종단 운영은 역시 난관이 적지 않고 선거의 패단은 때로는 더욱 부각되기도 합니다. 지진 쪽에서 승복을 안 하고 거부를 하시자면 종단을 운영 못합니다. 지금 총무원 중심제가 아닌 교구본사 중심제에서 만약에 직선제로 선거를 치러서 다수의 패한 사람들이 본사가 뭉쳐서 분당은 거부하고 따로 총무원을 만들면 94년도 이전에는 그 분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 총무원장 중심제이기 때문에 총무원장이 못말살 임명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습을 할 수 있습니다.
94년 이후 총무원장의 권한은 크게 줄었지만 사회적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주요 종단들의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 당연직 회장으로서 불교계를 넘어 종교계의 대표로 인식됩니다. 청와대에 초청이 되면 국무총리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 대통령과 한 테이블에 앉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에서 포교에 전력하고 있는 단체장들은 사회적 원로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총무원장의 권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나 또 우리 종단의 출가의 입장에서나 하자가 없는 분, 그런 분이 이제 좀 선출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수행하는 그 집단이기 때문에 또 수행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총무원장 스님은 또 우리 조계종의 행정수반으로서 조계종뿐만 아니라 우리 불교를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또 아울러서 그 행정력도 좀 출중한 분이 선출이 되셔서 우리 종단이 화합하고 또 안정돼서 우리 불교의 본연의 어떠한 수행과 또 우리 이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데 좀 중점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덕성과 수행력, 행정력은 매번 총무원장 선거 때마다 나오는 총무원장의 자질입니다. 그러나 종단 사상 초유의 총무원장 불신임에 의해 1년여 만에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 현재의 상황을 많은 이들은 위기로 인식하면서 깨끗한 후보에 대한 열망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 전체로 종단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어떤 이런 종단 운영에 대한 경험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물론 꼭 주지 스님을 했다든가 이런 아무래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는 조금 필요할 것 같아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현 상태에서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고 봐요. 지금은 우선은 그 중에서 그나마 그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나. 과거보다 권한은 줄었지만 그 위상과 역할은 더욱 높아진 조계종 총무원장. 포교단체장들을 비롯해 우리 사회는 능력보다 도덕성과 수행력을 갖춘 한국 불교의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가 내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닷새간의 회기로 열립니다. 중앙종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지난달 26일 열린 전국 승려 결의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해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또 공석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과 각급 종정기관 인사 선출, 종헌종법 미비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근로시간 단축의 흐름을 반영해 생활체육시설 확충이나 여행, 관광 등 국민들의 여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문체부 예산안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들을 박성용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7월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저녁이 있는 삶을 목표로 했습니다. 정시 퇴근 만족도가 90%에 달한다는 어느 설문조사 결과나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의 시대라는 말이 일상의 변화를 말해줍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삶의 질과 여가의 중요성이 늘고 있는 시점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내년 사업과 편성 예산에 이를 녹아냈습니다. 지난 8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정부 예산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문체부는 총 5조 8천억으로 이제 확정이 됐고요. 이건 전년 대비 10%, 정부의 평균보다 더 높은 10.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가운데 문화예술 부문에 가장 많은 1조 8천억 원, 30.9%, 뒤이어 관광과 체육 부문에 1조 4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테마를 저희 삶의 질로 잡았습니다. 요즘 워라밸이라는 용어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통해서 반사적으로 저희 여가를 담당하는 문체부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계층 간 문화 격차 완화나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 등에 주력했습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누리 카드 지원 확대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해 생활 안정 자금과 창작 지원 등을 담았습니다. 특히 체육과 관광 부문은 누구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 환경,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관광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상에서 여가를 누리는 환경 조성입니다. 국민체육센터를 더 가까운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도 제가 조성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을 예산을 땄습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별 국민체육센터를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로 확대하고 그에 따른 스포츠 지도자도 양성하는 등 지역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올해 2만 명으로 인기를 모았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내년 10만 명 확대나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지 환경 개선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춰 국민 여가 증진을 위해 편성한 문체부의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 요절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제1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이 어제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직지는 지난 2001년 9월 4일 청주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자문회의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고 특히 직지가 저작물로서 금속 활자의 발명과 연관돼 있어 지식재산 유형인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포괄한다는 의미도 부여됐습니다. 앞서 국제연합이 정한 세계 지식재산의 날은 4월 26일이지만 국내 지식재산의 날은 직지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해 해마다 9월 4일로 정하는 내용의 관련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주시는 지난 2003년부터 조례를 통해 9월 4일을 직지의 날로 정하고 이때를 즈음해 직지축제와 직지상 시상식 등의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사회 원로, 시민단체들이 우리 사회의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종교계 지도자들과 사회 원로들은 생명 존중 천인 선언과 함께 오는 9일부터 일주일간을 생명주간으로 선포하고 범국민적인 생명 존중 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일 기자입니다. 연간 13,000여 명, 하루 평균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 가운데 자살률이 두 번째로 높은 나라. 자살공화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우리 사회의 물질주의와 과도한 경쟁체제로 인해 자신이 불행하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자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자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꿔나가기 위해 종교계 지도자들과 사회 원로원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생명존중 시민회의는 생명존중 천인선언과 함께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생명존중 시민회의는 선언문을 통해 폭력을 조장하는 드라마와 게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와 자살을 부추기는 언론 보도, 사생활 폭로 등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강조하고 악플을 막기 위한 댓글 실명제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생명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갈 국민운동을 제안합니다. 정부와 국회, 기업, 미디어, 대학, 시민사회 등 모두의 참여와 연대가 우리 사회를 생명존중 사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생명존중 시민회의는 이와 함께 오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9일부터 15일까지를 생명주간으로 선포하고 종교계를 중심으로 생명 존중을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불교계는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전국 20개 사찰에서 생명살림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예산 수덕사, 부산 범어사 등은 법문을 통해 불살생과 생명 존중 사상을 전파하고
생명서약 캠페인 등을 진행해 우리 사회 곳곳에 생명 존중의 씨앗이 뿌리내리도록 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면서 이런 이제 사업들이 시민 사회에 함께 결합하면서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자살 예방 사업을 통해서 자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우리가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종교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의 범국민 운동이 어떤 결실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서일입니다. 대구 팔공산 도림사가 불자들의 새로운 신행 문화를 이끌 화엄광장을 창립했습니다. 불자 가족들로 이루어진 화엄광장은 매주 일요일 대승경전의 꽃으로 불리는 화엄경, 독경과 사경 등을 봉행하는 법회입니다. 법회는 우리말 화엄경을 모두 12회로 나눠 매회 3개월씩 3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매회 3개월의 공부를 마치면 구례 화엄사와 부산 범어사, 합천 해인사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엄 사찰로 성지순례도 떠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시안게임 성적에 따른 병역 면제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병무청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국민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 개선 방안을 내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병역 특례제 개선 방안이 나온다고 해도 소급 적용을 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이 종합 3위로 아쉬움과 과제를 남겼지만 남북 단일팀이 3개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라는 좋은 성적을 냈다며 민족은 하나가 됐을 때 저력을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7월 불교 국가 라오스에서 댐 붕괴 사고가 일어나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천태종이 라오스 이재민들을 적극 도우며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말 발생한 수력 발전댐 붕괴 사고로 막대한 홍수 피해를 입은 불교 국가 라오스.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90여 명의 실종자가 생사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6천여 명의 이재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을 만큼 현지 상황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오랜 시간 홍수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라오스를 돕기 위해 불교계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천태종과 종단 산하 구호단체인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 되기는 3억 3천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라오스에 전달하며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구호 물품은 250만 명의 천태종 신도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마련했습니다. 고통받는 이재민들에게 정성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도들이 그 고통받는 그 이재민을 위해서 모아놓은 물품을 우리가 정성껏 가서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우리 대사님에게 전달을 하고자 그렇게 모셨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부처님의 가피로 하루빨리 상황이 수습돼 이재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발언했습니다. 라오스는 그 모든 국민들이 거의 불교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불자로서 일불제자로서 한 형제와 같은 입장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보다 따뜻한 마음의 정을 그 수재민을 위해서 캄스와이 깨오달라봉 주한 라오스 대사는 천태종 측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Regarding this flood, this disaster is affect to the Sanam Sai district, yes, and Attapeu province, 13 villages. 13 villages, Sanam Sai district. Yeah. This by the donation from and it should be very, very helpful for these affected people in this Sanam Sai district. 천태종 종도들의 정성이 담긴 구호 물품들은 라오스 노동복지부를 거쳐 이재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국경을 넘어선 자비 보살 행위, 전 세계 곳곳에 한국 불교의 자비 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조현정입니다. 고향을 떠나 먼 타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는 자리가 대구 성불암에서 마련됐습니다. 성불암 잔디마당에서는 7분의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스리랑카 전통 삿부두 법회가 봉행됐는데 특히 스리랑카 불자들이 작은 소품부터 불단 장식과 조명까지 손수 준비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법회에는 성불암 주지 옥당 스님과 대구 마하메우 나워 선원 사따 위무티 스님을 비롯해 스리랑카 불자와 근로자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의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한국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관이 세워졌습니다. 대전 광수사 주지 무원 스님이 대표로 있는 부산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는 러시아 사할린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록산원 농장에서 사할린 강제징용 무연고 희생자 추모관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추모관은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에 강제로 끌려갔다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무덤마저 방치된 무연고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추모관 규모는 528제곱미터로 내부에는 위패 8천여 개를 모시는 공간과 사할린 징용 희생자의 아픔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관이 들어섰습니다. 경남 거제 대원사가 도심 속 포교당을 내고 선화 민화연구소를 개원했습니다. 불자와 시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거제시 장평동에 위치한 대원사 포교당입니다. 이 포교당에서 지난달 31일 대원사 선화민화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불교미술을 전공한 대원사 자원 스님은 당초 동부면 오송리에 자리한 대원사 경내에서의 개원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회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심 있는 불자들의 도움으로 도심 속에 포교당을 열고 이번에 연구소까지 개원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보려고 대원사에서 시도를 몇 번 했는데 대원사에는 한쪽에 있다가 보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지를 않아서 내가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나 하고 내가 말을 이렇게 던졌는데 이날 개원식에는 불교 미술을 통한 포교에 관심이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동참해 축하를 이어갔습니다. 산청 내원사 주지 영산 스님은 선화민화연구소가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선언수행이 있고 선수행 속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때 선화민화연구소가 한없이 번창하여 많은 이들에게 행복된 삶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원사 선화민화연구소는 앞으로 불화와 선화, 민화, 궁중화 등의 연구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그림 공부를 원하는 불자들과 시민들을 위한 교육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님 경전을 우리가 글로는 다 할 수 없지만 그림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우리 이제 그림으로 우리 보살님들과 함께 이제 그걸 공부를 하는 겁니다. 포교를 위해 도심으로 내려온 대원사가 불교 미술을 통해서 어떻게 불자들과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전시와 공연, 체험 행사를 아우르는 국내 최대 무형문화재 축제가 오늘 13일 막을 올립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전북 전주 무형원에서 대대손손을 주제로 오늘 13일부터 30일까지 2018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화배우이자 국악인인 오정혜 씨가 사회를 보는 개막식에서는 간일, 침선장, 매듭장 같은 무형문화재 기능 분야와 판소리, 학춤, 설장고 등 예능 분야를 접목한 공연이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에 윤재호 감독의 뷰티풀 데이즈가 선정됐고 폐막작에는 홍콩 원화평 감독의 연문외전이 선정됐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다음 달 4일 개막해 13일까지
5개 극장 30개 스크린에서 열리고 초청작은 79개국 323편입니다. 2018 오늘의 작가상 수상작으로 소설가 배수아 씨의 소설 뱀과 물이 선정됐다고 상을 주관하는 민음사가 밝혔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뱀과 물이 오늘의 작가상을 받음으로써 우리 시대 여성 서사가 더 넓은 상상력을 획득하고 거듭 확장되리라 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55회 방송의 날 행사에 참석해 앞으로 방송에 불필요한 규제나 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겠다는 건데요. 과연 이 정부는 방송을 장악하고 싶은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운가? 이런 의구심을 떠나 대통령의 말을 일단 믿고 싶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방송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불교계의 유일한 공영방송인 BBS 불교방송도 종단의 어떠한 정치적 상황과 압력에 치우치지 않고 오롯이 정도만을 걷겠습니다. 본연의 임무인 방송 포교와 불법 홍보에만 매진하며 우리 사회를 부처님의 법음으로 맑고 향기롭게 만들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네, 9월 5일 수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